제사상 앞에서 나는 시어머니의 옆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면서 68배 나이가 무색할 만큼 단정한 자세로 제수를 놓는 그의 손놀림은 언제나 섬세했다. 흰 저고리 끝자락이 살짝 흔들릴 때마다 은은한 목련 향이 났다. 소연아, 나물 접시 이쪽으로 좀 옮겨줄래? 네, 어머니. 나는 시금치 나물을 건네며 시어머니의 표정을 살폈다. 오늘따라 뭔가 긴장한 기색이었다. 아니, 긴장이라기보단 기다림 같은 게 느껴졌다. 민준 아버지 기일이라 그런가 싶었지만 뭔가 다른 종류의 떨림이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어머, 일찍 오셨네요. 내 목소리가 먼저 나갔다. 우리 엄마 박미경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서고 있었다. 민준이 뒤따라 들어오며 엄마의 가방을 받아들었다. 이거 드세요, 현서 씨. 유기농이에요. 엄마는 능숙하게 신발을 벗으며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다. 반가움과 당혹스러움이 동시에 스치는 얼굴이었다. 미경 씨 오랜만이에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간 떨렸다. 그러게요. 명절 때 빼고는 잘 못 뵙잖아요. 엄마는 태연하게 웃으며 거실로 들어섰다. 그리고 제사상을 보더니 감탄했다. 역시 솜씨가 좋으세요. 현서 씨는 뭘 해도 이렇게 깔끔하니까. 아니에요. 그냥 오래 하다 보니. 시어머니는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다. 나는 그 미묘한 어색함을 감지했지만 엄마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계속 말을 이었다. 그나저나 참 신기하죠? 우리가 이렇게 인척이 될 줄은 몰랐잖아요. 네, 그러게요. 고등학교 동창이 사돈이 되다니. 세상 참 좁아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손에서 수저가 미끄러지듯 떨어졌다. 나는 재빨리 주워 올렸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미안. 손이 미끄러웠어.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엄마는 여전히 밝은 표정으로 말을 계속했다. 현서 씨 맞죠? 우리 반에 있던 현서 아니, 잠깐. 엄마가 갑자기 멈춰섰다. 이마에 손을 짚으며 기억을 더듬는 표정이었다. 이름이 현서였나, 현석이었나? 공기가 굳었다. 엄마, 뭐 하세요? 제사 시간 다 됐는데. 민준이 재빨리 끼어들었다. 하지만 엄마는 자신의 말에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니, 내 기억엔 분명 졸업 앨범의 한현석이라고. 미경 씨. 시어머니가 조용히 엄마의 이름을 불렀다. 그 목소리엔 애원에 가까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괜찮아요. 오래된 일이니까 기억이 헷갈릴 수도 있죠. 아니에요. 헷갈리는 게 아니라. 엄마는 뭔가 확인하고 싶다는 표정이었지만 민준이 엄마의 팔을 가볍게 잡았다. 장모님, 일단 제사부터 지내요. 아버지 기일이잖아요.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는 남편의 얼굴을 보았다. 그도 뭔가를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단지 불편한 대화를 피하고 싶은 걸까? 제사는 조용히 진행됐다. 하지만 방 안의 공기는 무거웠다. 절을 올리면서도 나는 계속 생각했다. 엄마의 고등학교 동창이 시어머니라는 설정 처음 들었을 땐 신기하고 재밌는 우연이라 여겼는데 지금 와서 보니 뭔가 어긋나 있었다. 현서, 남자 이름과 여자 이름, 시어머니의 떨린 손, 민준의 차단하듯 끼어든 말투, 퍼즐 조각들이 어렴풋이 윤곽을 드러내려는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 집안엔 말하지 않은 역사가 있고 그 역사가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르려 하고 있다는 것을.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나누는 자리에서도 엄마는 계속 뭔가 떠올리려는 표정이었다.
나는 시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 섬세하고 단정한 손이 떨리지 않도록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민주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는 창밖을 보며 물었다. 여보, 어머니랑 우리 엄마가 정말 동창 맞아?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민준의 대답은 회피였다. 그리고 나는 확신했다. 이 가족엔 아직 풀리지 않은 이야기가 있고 그 시작은 어쩌면 오늘 엄마가 무심코 꺼낸 그 이름 현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나는 친정에 들렀다. 엄마가 어젯밤부터 계속 전화를 했다. 소연아, 내가 뭔가 이상한 말 한 것 같아서 목소리엔 불안과 궁금증이 뒤섞여 있었다. 엄마, 무슨 앨범 찾는다고 했어? 거실 책장 앞에서 엄마는 이미 먼지투성이 상자들을 꺼내놓고 있었다. 졸업 앨범. 분명히 어딘가 있을 텐데. 엄마,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어머니도 괜찮다고 하셨잖아. 아니야. 나는 확실히 기억해. 우리 반에 한현석이라는 애가 있었어. 엄마의 손이 낡은 앨범을 꺼내 들었다. 표지에 여고 졸업앨범 1975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여고. 그렇다면 여기 있다? 엄마가 한 페이지를 펼쳤다. 흑백 사진들이 빼곡히 박혀 있었다. 교복을 입은 소녀들 사이로 엄마의 젊은 얼굴도 보였다. 그리고 엄마의 손가락이 한 사진 위에 멈췄다. 이거 봐. 여기 한현석이라고 적혀 있잖아. 나는 숨을 죽이고 그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인물은 묘했다. 짧은 단발머리에 교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 일부가 접혀 있었다. 누군가 일부러 접은 것처럼 사진 모서리가 안쪽으로 꺾여 있었다. 왜 이렇게 접혀 있어? 글쎄 오래되어서 그런가? 하지만 다른 사진들은 멀쩡했다. 유독 그 사진만 그랬다. 나는 조심스럽게 접힌 부분을 펼쳤다. 완전히 펴지진 않았지만 윤곽은 보였다. 각진 턱선, 또렷한 이목구비, 그리고 어딘가 익숙한 느낌. 엄마, 이 사람 어머니 닮지 않았어? 그러게. 나도 어제부터 계속 그 생각을 했어. 근데 이름이 다르잖아. 현석이랑 현서는 완전히 다른 이름이고, 엄마는 앨범을 넘기며 다른 페이지들도 살폈다. 반 단체 사진, 수학여행 사진, 졸업식 사진. 그런데 이상했다. 한현석이라는 이름은 분명 명단에 있는데 단체 사진 속에서 그 얼굴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뒷줄 구석에 작게 박혀 있거나 아예 빠져 있거나. 엄마, 이 친구랑 친했어? 아니, 사실 별로 친하진 않았어. 조용한 애였거든. 말수도 적고. 근데 성적은 좋았어. 항상 상위권이었지. 다른 기억나는 거 없어? 엄마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다. 체육 시간에 항상 구석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수학여행 때도 거의 방에만 있었고 좀 외로워 보였어. 생각해보니. 나는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접힌 얼굴, 희미한 윤곽,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어떤 외로움.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이 거기 있는 것 같았다. 엄마, 이 앨범 내가 좀 가져가도 돼? 왜? 설마 현서 씨한테 보여줄 거야? 아니, 그냥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엄마는 망설이다가 앨범을 건넸다. 소연아, 혹시 내가 실례한 거면 현서 씨한테 사과 좀 전해줘. 나도 모르고 그런 거니까. 엄마는 잘못한 거 없어. 그냥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을 뿐이잖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앨범을 품에 안고 걸었다. 무겁지 않은데도 묵직하게 느껴졌다. 이 안에 담긴 시간들, 말하지 못한 무언가가 무게로 다가왔다. 집에 도착해서 민준에게 앨범을 보여줬다. 여보, 이거 좀 봐. 우리 엄마 졸업 앨범인데.
민주는 소파에 앉아 앨범을 받아들었다. 내가 접혀있던 사진을 펼쳐 보이자 그의 표정이 굳었다. 이거 한연서? 응. 어머니랑 같은 반이었대. 민주는 한참 동안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다. 여보, 혹시 어머니가 어렸을 때 이름이 달랐던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민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나는 한 발 물러섰다. 아니, 그냥 사진이 너무 닮아서. 사람은 다 비슷하게 생겼어. 흑백 사진이면 더 그렇고. 민주는 앨범을 덮어 내게 돌려주었다. 부모님 얘기는 민감해. 특히 어머니는 과거 얘기 꺼내는 거 싫어하셔. 왜?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더 그래. 그냥 내버려둬.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앨범을 펼친 채 거실에 남았다. 접혀있던 얼굴. 한연서? 그리고 한연서. 두 이름 사이에 어떤 시간이 흘렀을까? 어떤 결심과 고통이 있었을까? 나는 사회복지사였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일이 내 직업이었다. 그래서 알았다. 이런 침묵 뒤에는 언제나 깊은 상처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상처는 언젠가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다. 나는 앨범을 가방에 넣으며 결심했다. 이 이야기의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어머니를 위해서, 민준을 위해서, 그리고 이 가족을 위해서. 주말 시댁에서 대청소를 하기로 했다. 시어머니 혼자 살기엔 집이 너무 크다며 민준이 먼저 제안한 일이었다. 창고 정리는 내가 할게요, 어머니. 거기 먼지 많을 텐데 괜찮겠어? 전 괜찮아요. 어머니는 부엌이랑 거실만 보세요. 시어머니는 고맙다는 듯 미소 지었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 불안이 스쳤다. 나는 그걸 놓치지 않았다. 창고 문을 열자 오래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곰팡이와 먼지, 그리고 시간의 냄새. 나는 마스크를 쓰고 안으로 들어갔다. 낡은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민준 어릴 적 교과서, 시아버지의 낚시도구, 오래된 이불과 옷가지들. 하나씩 분류하며 버릴 것과 남길 것을 나누는데 구석에 놓인 작은 나무 상자가 눈에 띄었다. 다른 상자들과 달리 그 상자만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자물쇠는 녹슬어 있었지만 누군가 이걸 잠가둔 이유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이건 뭐지? 나는 주변을 살폈다. 시어머니는 멀리 부엌에서 설거지 소리를 내고 있었고 민주는 마당에서 쓰레기를 분류하고 있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나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흔들어 보았다. 안에서 종이 소리가 났다. 서류 같은 게 들어있는 것 같았다. 자물쇠를 어떻게 열까 고민하는데 상자 옆에 작은 열쇠 꾸러미가 놓여 있었다. 마치 일부러 거기 둔 것처럼. 나는 열쇠 하나를 골라 자물쇠에 넣어 보았다. 찰칵 열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건 열면 안 되는 걸까? 하지만 이미 손은 상자 뚜껑을 열고 있었다. 상자 안엔 오래된 서류 봉투 몇 개가 들어 있었다. 첫 번째 봉투를 꺼내자 겉면에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한연석 한연서 호적 변경 관련. 숨이 멎었다. 손이 떨렸지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법원 서류, 병원 진단서, 상담 기록 사본들이 들어 있었다. 날짜를 보니 20년도 더 된 것들이었다. 성별정 정어가 결정문이라는 제목이 보였다. 어렵게 쓰여 있었지만 요지는 명확했다. 한연석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법적으로 여성으로 성별을 정정했다는 내용. 나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다. 상담 기록에는 성정체성 위화감, 사회적 전환, 호르몬 치료 같은 단어들이 보였다. 그리고 그 기록 사이사이에 시어머니의 필적으로 적힌 메모들이 끼워져 있었다.
민준이에게 언제 말해야 할까? 아이가 이해할 수 있을까? 아직은 너무 어려. 조금만 더 기다리자. 가슴이 먹먹해졌다. 두 번째 봉투를 열었다. 이번엔 사진들이었다.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 아니, 그때는 시아버지였던 분의 사진. 짧은 머리에 양복을 입고 어색하게 웃고 있는 모습. 그 옆에 여자가 한 명 서 있었다. 아기를 안고 있었다. 민준이었다. 사진 뒷면에 적힌 글씨. 민준 100일. 현석, 선희와 함께. 선희. 나는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은 것 같았다. 민준이 어릴 때 한 번 언급했던 생모. 세 번째 봉투는 편지였다. 봉투 겉면에 민준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잠깐 망설였다. 이건 민준 앞으로 온 편지니까 내가 볼 권리가 없는 거 아닐까? 하지만 봉투는 한 번도 뜯어지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이걸 아직 전하지 못한 것이었다. 나는 편지를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다. 시어머니의 단정한 필체가 보였다. 사랑하는 민준에게 이 편지를 언제 내게 줄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어쩌면 영영 주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두지 않으면 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아서 이렇게 쓴다. 나는 내 아버지였고 지금은 내 어머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이게 내가 찾은 진실이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잘못된 몸에 갇혀 있었어. 그걸 깨닫는데 30년이 걸렸고 인정하는데 또 5년이 걸렸다. 너를 키우면서 나는 행복했다. 하지만 동시에 매일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았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아빠라고 부를 때마다 준비되면 말하겠다고 다짐했어. 내가 충분히 컸을 때, 이해할 수 있을 때. 하지만 그 준비된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구나. 이 편지와 함께 넣어둔 서류들이 내 여정의 기록이다. 부끄럽지 않다. 다만 내가 상처받을까 두렵다. 언젠가 내가 이걸 읽을 때 나를 이해해 주길 바란다. 아니,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 그저 나를 미워하지만 않는다면. 너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다. 어머니가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흘렀다. 나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다시 봉투에 넣었다. 소연아. 민준의 목소리에 나는 화들짝 놀랐다. 황급히 서류들을 상자에 넣으려는데 민준이 창고 안으로 들어왔다. 뭐해? 여기 먼지 장난 아닌데요? 민준의 시선이 내 손에 있는 편지 봉투에 고정됐다. 그게 뭐야? 민준아, 이건 내 이름이 왜 거기 적혀 있어? 민준이 다가와 편지를 낚아챘다. 나는 막을 수 없었다. 잠깐, 민준아. 먼저 들어봐. 하지만 민준은 이미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이게 무슨... 민준의 손이 떨렸다. 편지가 바닥에 떨어졌다. 나는 조용히 그의 팔을 잡았다. 여보, 우리 어머니한테 가서 얘기 들어보자. 혼자 판단하지 말고. 어머니가 아버지였다고? 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왜 나한테 말 안 한 거야? 왜 나만 몰랐어?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민준의 손을 꽉 잡을 수밖에. 창고 밖에서 시어머니의 발소리가 들렸다. 얘들아, 점심 됐는데. 시어머니가 창고 문간에 섰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편지와 열린 상자, 그리고 우리의 표정을 보았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져나갔다. 민준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다. 나는 이 순간 오래 잠겨있던 무언가가 열렸음을 알았다. 되돌릴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창고 안으로 들어왔다. 민주는 편지를 든 채 그대로 굳어 있었고 나는 두 사람 사이에 서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다.
하지만 그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방금요. 제가 창고 정리하다가 내가 대신 대답했다. 민주는 여전히 입을 열지 못했다. 그래.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상자 옆에 앉았다. 먼지투성이 바닥인데도 개의치 않았다. 언젠가는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너무 오래 미뤘구나. 어머니. 민준이 간신히 입을 열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어머니였다는 게 아니, 어머니가 아버지였다는 게. 민준의 말이 꼬였다. 혼란스러운 게 당연했다. 거실로 가자. 여기서 얘기하긴 힘들 것 같구나. 시어머니가 먼저 일어났다. 우리는 말없이 그 뒤를 따랐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다. 시어머니는 찻잔을 꺼내 물을 끓이기 시작했다. 그 익숙한 동작이 어색한 침묵을 채웠다. 차부터 마시자. 긴 얘기가 될 테니까. 시어머니는 세 개의 찻잔을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는 입을 열었다. 민준아, 나는 트랜스젠더야. 그 말이 공기 중에 떨어졌다. 오래전엔 한현석으로 살았어. 남자로 태어났고, 남자로 자랐고, 남자로 결혼도 했지. 너를 낳은 아니, 내 엄마 선희를 만나 가정을 꾸렸어. 선희요? 그게. 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 생모야. 너를 출산한 사람. 시어머니는 잠시 멈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하지만 나는 평생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 거울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아저씨라고 부를 때마다, 양복을 입을 때마다 내가 나 자신이 아닌 것 같았어. 나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게 내 시어머니의 이야기일 줄은 몰랐다. 너를 키우면서 행복했어, 민준아. 정말이야. 내가 아빠라고 부를 때 나는 최선을 다해 아버지가 되려고 했어. 하지만 거짓말하는 것 같았어. 너한테도 나 자신한테도. 그래서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어머니가 된 거예요? 응. 내가 10살 되던 해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 선희와도 이미 헤어진 뒤였고 나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 정신과 심리 상담, 법률 상담까지. 시어머니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5년이 걸렸어. 사회적으로 전환하고 호르몬 치료를 받고 법적으로 성별을 정정하는데 그 시간 동안 너는 그저 엄마가 달라졌다고만 생각했겠지.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민준의 말에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말했지. 거짓말이었어. 하지만 어떻게 10살짜리 아이한테 설명해? 아빠는 사라지고 엄마가 된다고? 나는 겁쟁이였어. 그럼 제가 알던 아버지는 없어진 게 아니야. 변한 거지. 나는 여전히 너를 키운 사람이고, 내 도시락을 싸준 사람이고, 내 학교 운동회에 갔던 사람이야. 그저 이름과 모습이 바뀌었을 뿐이야. 나는 민준의 얼굴을 보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왜 그동안 말 안 하셨어요? 말하려고 했어. 수없이 많이. 내가 중학생일 때, 고등학생일 때, 대학 갈 때, 취직했을 때, 그때마다 이제 말해야지 했는데 막상 너를 마주하면 용기가 나지 않았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너를 잃을까봐 무서웠어. 내가 날 이상하게 볼까봐, 거부할까봐, 떠날까봐. 나는 너밖에 없었거든, 민준아. 민준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어깨가 작게 떨렸다. 나는 시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어머니, 혹시 우리 엄마가 기억하는 동창 한현석이? 맞아. 나야. 미경이랑 같은 반이었어. 여고 다닐 때. 여고요?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응.
나는 법적으로 남자로 태어났지만 부모님은 내가 여자아이처럼 자라길 바라셨어. 그래서 여고에 보내셨지. 그때는 혼란스러웠어. 사람들은 날 여자로 봤지만 나는 내가 무엇인지 몰랐어. 시어머니는 쓴웃음을 지었다. 여고 졸업하고 군대도 갔어? 남자라는 걸 증명하려고.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어. 모든 걸 정상적으로 하려고 했지. 하지만 그럴수록 나는 사라지는 것 같았어. 그래서 결국 나 자신을 선택했어. 늦었지만 거실에 침묵이 흘렀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다. 민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아니, 어머니가 맞나요? 내가 편한 대로 불러줘. 아니에요.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맞아요. 민준의 목소리가 굵어졌다. 저를 키운 사람은 어머니니까요. 제 도시락 싸주고 아플 때 간호해주고 제 졸업식에 와준 사람은 어머니니까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고마워, 민준아. 하지만 민준은 주먹을 꽉 쥐었다.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전 그동안 전 제 가족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생모는요? 김선이라는 분은 어디 계세요?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동네에 있어. 제과점을 운영하고 계셔. 내가 준비되면 만나게 해주려고 했어. 제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실 생각이었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전 35이에요. 언제까지 기다리실 거였어요? 민준아. 나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일단 진정하자. 어머니도 힘드셨을 거야. 소연 씨는 몰라요. 평생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가족 맞아.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는 여전히 당신 가족이야. 과거가 어땠든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은 당신을 키운 어머니잖아. 민주는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주먹에서 힘이 빠지는 게 느껴졌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시간을 줄게, 민준아. 내가 필요한 만큼 나는 여기 있을게. 그날 밤 우리는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아무도 잠들지 못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이건 비밀이 아니었다. 삶의 역사였다. 그리고 이제 그 역사가 빛 아래로 나왔다. 문제는 이 가족이 이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였다. 며칠이 지났다. 민주는 회사에 가지 않고 집에만 있었다. 연차를 냈다고 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거나 어릴 적 앨범을 뒤적이거나 갑자기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버리곤 했다. 여보, 뭐 좀 먹어. 배 안 고파. 그래도 혼자 있고 싶어.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민준에게 지금 필요한 건 시간이었다. 대신 나는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저예요. 소연아, 민준이는 집에 있어요.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 당연하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어머니, 제가 한번 뵈러 가도 될까요? 혼자서. 그래, 와. 시댁으로 가는 길은 평소보다 멀게 느껴졌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핏기가 없었다. 어머니. 나는 옆에 앉아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소연아, 미안해. 너한테도 말 안 하고. 괜찮아요. 전 어머니 편이에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눈가가 붉었다. 민준이가 날 용서할 수 있을까?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민준이는 어머니를 사랑해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너는 어때? 너도 놀랐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놀랐어요. 하지만 전 사회복지사예요.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봐왔어요. 어머니의 선택이 용기 있는 거였다는 것도 알아요. 용기라기보단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어.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소연아, 내가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아서 더 얘기해 줄게. 어머니, 무리하지 마세요. 아니야. 말해야 해. 너라도 알아야 민준이를 도와줄 수 있을 테니까. 시어머니는 차를 내오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나는 어릴 때부터 이상했어. 남자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했고, 치마를 입고 싶어 했고,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설었어. 부모님은 그런 나를 예민한 아이라고 생각하셨지. 여고에 보낸 것도, 그래. 부모님은 내가 여리니까 여자들 사이에서 자라는 게 낫다고 생각하셨나 봐. 그땐 지금처럼 성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없던 시절이었으니까. 시어머니는 찻잔을 들었다. 여고 시절은 지옥이었어. 나는 여자애들 사이에서 남자 같은 애였고, 남자들 사이에선 여자 같은 놈이었어.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지. 내 엄마 미경이도 기억하듯이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 그래서 군대도 가신 거예요? 응. 21살에 군대 갔어. 그때는 남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아니, 남자가 될 수 있다고 믿었지. 군대 가면 바뀔 거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하지만 더 힘들었어. 매일 아침 면도하고 군복 입고 이등병 한현석 소리 들을 때마다 내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 그래도 견디셨네요. 견딜 수밖에 없었지. 제대하고 선희를 만났어. 직장 동료였어.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지. 나는 그 사람과 함께라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다. 결혼했고 민준이가 태어났어. 행복했어? 정말로. 하지만 동시에 매일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았어. 아내한테도 아들한테도 나 자신한테도. 선희 씨는 아셨나요? 어느 정도는 내가 뭔가 다르다는 건 알았을 거야. 하지만 당시엔 그런 걸 말할 언어도 개념도 없었어. 나는 그저 이상한 남편이었을 뿐이지. 시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민준이가 5살 때 선희가 집을 나갔어. 정확히는 내가 보냈어. 왜요? 선희네 집안이 문제였어. 시집살이가 심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어. 게다가 나는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었어. 우울증도 왔고 선희는 지쳐 있었어.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서 우리는 헤어지기로 했어. 선희는 생계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떠났고 나는 민준이를 키우기로 했어. 법적으로도 정리했지. 민준이한텐 뭐라고. 엄마가 아파서 요양 간다고 했어. 어린 민준이는 그렇게 믿었고 선희 씨는 민준이를 보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매일 보고 싶어 했을 거야. 하지만 우리는 그게 민준이한테 더 혼란스러울 거라고 판단했어. 틀린 판단이었을지도 모르지. 나는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그리고 전환을 시작하신 거예요? 응. 민준이가 10살 때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 상담을 받고 진단을 받고 호르몬 치료를 시작했어. 사회적으로 여성으로 살기 시작했고 민준이한테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어. 그리고 엄마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며 내가 그 자리를 채웠지. 민준이는 받아들였어.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걸 잃었으니까 새 엄마라도 있는 게 나았겠지.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았다. 법적으로 성별을 정정하는데 5년이 걸렸어. 그 과정이 쉽지 않았어. 의료기록, 법원 심리, 주민등록 변경하지만 해냈어. 나는 한연서가 됐어. 그 시간 동안 민준이는 모르고 자랐어.
그저 엄마가 생겼다고만 알았지. 나는 언젠가 말하려고 했어. 정말이야. 하지만 시기를 놓쳤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어느 순간부턴 말할 수가 없었어. 왜요? 두려웠어. 민준이가 나를 떠날까봐. 배신감을 느낄까봐. 내가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할까봐. 시어머니는 얼굴을 가렸다. 그리고 내가 나타났어, 소연아. 민준이가 너를 데려왔을 때 나는 너무 기뻤어.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하지만 동시에 더 말하기 어려워졌어. 가족이 커질수록 비밀도 무거워졌어. 나는 시어머니를 안아주었다. 작고 떨리는 어깨가 느껴졌다. 어머니, 잘못한 거 없어요. 아니야. 잘못했어. 민준이한테 진실을 말할 기회가 수없이 많았는데. 그래도 어머니는 민준이를 사랑으로 키우셨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울었다. 나는 그저 곁에 있어 주었다. 한참 후 시어머니가 말했다. 소연아, 선희를 만나볼래? 민준이 엄마를. 네, 너라도 만나봐. 그래야 민준이한테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선희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다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뿐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주소 알려드릴게. 동네 제과점이야. 달빛 제과라고. 시어머니는 종이에 주소를 적어 건넸다. 선희한테 미리 말해둘게. 내가 갈 거라고. 감사해요, 어머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생각했다. 이 가족의 이야기는 단순히 비밀이 아니었다. 각자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길들이었다. 그리고 그 길들이 이제 하나로 모이려 하고 있었다. 민주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다. 여보, 시어머니 만나고 왔어. 어머니는? 괜찮으셔. 걱정하고 계셔.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여보, 나 내일 갈 데가 있어. 어디? 민준이 엄마를 만나러. 민준의 눈이 커졌다. 생모를 만나러 간다고? 응. 나라도 먼저 만나봐야 할 것 같아. 괜찮지? 민주는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물어봐줘. 왜 나를 두고 갔는지. 물어볼게. 나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여전히 차가웠지만 조금은 따뜻해지고 있었다. 달빛제가는 동네 끝자락 조용한 골목에 있었다. 작지만 깔끔한 가게였다. 유리창 너머로 진열된 케이크들이 보였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딸랑 종소리가 울렸다. 어서 오세요. 카운터 뒤에서 한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발머리에 앞치마를 두른 여자. 김선이었다. 혹시 박소연 씨? 네, 안녕하세요. 현서한테 연락받았어요. 앉으세요. 선희는 준비 중 팻말을 걸고 문을 잠갔다. 그리고 케이크 2조각과 커피를 가져왔다. 떨리네요. 민준이 며느리를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선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저도 긴장돼요. 우리는 마주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준이는 어때요? 선희가 먼저 물었다. 혼란스러워해요. 당연하죠. 그렇겠죠. 미안해요. 제가 어머니 노릇을 못해서. 아니에요. 현서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사정이 있으셨다고. 선희는 쓴웃음을 지었다. 사정이라기보단 무능했죠. 어린 아들 하나 지키지 못했으니까. 선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민준이 5살 때였어요. 저는 시집살이를 견디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아들을 낳지 못했다고 구박했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었어요. 현석이 아니, 현서는 점점 이상해졌고요. 이상해졌다는 게 말수가 없어지고 자주 멍하니 있고 밤마다 악몽을 꾸고 지금 생각하면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엔 몰랐죠. 선희의 눈에 그늘이 드리웠다. 어느 날 현석이 말했어요. 당신은 떠나는 게 나아. 나랑 있으면 불행해질 거야 라고.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현석이 계속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민준이를 키울 수 있어. 하지만 당신까지 책임질 자신이 없어라고. 그래서 떠났어요. 생계를 위해서라도 일을 해야 했고, 현석이네 집에선 제가 있는 게 도움이 안 됐으니까요. 민준이를 두고 가는 게 맞는 건지 매일 고민했지만 결국 갔어요. 선희는 눈물을 닦았다. 제과 기술을 배워서 여기저기서 일했어요. 돈을 모아서 민준이를 데려올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졌어요. 민준이는 현석이한테 익숙해졌고 제 기억은 희미해졌겠죠. 연락은 하셨어요? 가끔요. 현석이한테. 민준이가 어떤지, 건강한지. 하지만 직접 만나진 못했어요. 민준이한테 혼란만 줄 것 같아서. 선희는 가게 구석을 가리켰다. 작은 앨범이 놓여 있었다. 저기 있는 거 민준이 사진들이에요. 현석이가 가끔 보내줬어요. 첫돌, 입학식, 졸업식 다 모아뒀어요. 나는 앨범을 펼쳐보았다. 어린 민준의 모습들, 웃고 뛰고 잘하는 모습들. 그 옆에 짤막한 메모들이 붙어 있었다. 민준이 첫걸음 마이너스 13개월. 유치원 입학 마이너스 웃으면서 들어갔음. 초등학교 졸업 마이너스 키가 많이 컸음. 현서가 보내준 거예요. 제가 볼 수 있게. 현서 어머니는 좋은 분이세요. 알아요. 현서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다만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었을 뿐이죠. 선희는 창밖을 보았다. 민준이가 10살쯤 됐을 때 현서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나 여자가 될 거야 라고.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설명을 듣고 나니 이해가 됐어요. 왜 그렇게 힘들어 했는지. 놀라지 않으셨어요? 놀랐죠. 하지만 동시에 안도했어요. 현서가 자기 자신을 찾았구나. 이제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선희는 미소 지었다. 현서는 용감해요. 전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세상과 싸우면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 우리는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다. 민준이는 저를 원망하겠죠? 모르겠어요.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당연하죠. 35해 동안 몰랐으니까. 선희는 한숨을 쉬었다. 소연 씨, 제가 민준이를 만나도 될까요? 아니, 만나야 할까요? 만나셔야 해요. 민준이한테 직접 설명하셔야죠.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있는 그대로요. 왜 떠났는지,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 민준이는 진실을 들을 권리가 있어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가게 문을 누군가 두드렸다. 선희가 일어서려는데 유리창 너머로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다. 동네 아줌마들이었다. 선희는 문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저기 선희 씨, 잠깐만요. 용건 있으세요? 선희가 문 앞에 물었다. 아니, 그게 소문 들었는데요. 선희 씨 아들 시어머니가.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무슨 소문이요? 선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 원래 남자였다면서요? 성전환했다고? 공기가 얼어붙었다. 누가 그런 소리를. 아니, 동네에서 다 아는데요. 그 한현서 씨 말이에요. 옛날에 한현석이었다고. 남자였다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을 열고 나갔다. 제가 며느리예요. 무슨 일이세요? 아줌마들이 나를 보더니 수군거렸다. 아이고, 며느리가 여기 왜? 시어머니 일로 뭔가 물으시려는 것 같은데 그건 저희 가족 일이에요. 다른 분들이 관여할 일이 아니고요.
아니, 그래도 동네에서 같이 사는데 궁금하잖아요. 그 양반이 진짜 남자였어요?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화를 내고 싶었지만 그러면 상황이 악화될 게 뻔했다. 시어머니는 트랜스젠더 여성이세요. 과거에 남성으로 살았지만 지금은 여성이세요.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아이고 세상에. 그럼 진짜. 그리고 그게 뭐가 문제죠? 시어머니는 선량한 분이고 누구에게도 피해 준 적 없어요. 그래도 그렇지. 속인 거 아니에요? 속인 게 아니라 개인적인 역사를 공개하지 않았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 과거를 다 말하고 다니나요? 아줌마들은 입을 다물었지만 여전히 수군거렸다. 어쨌든 이상한 거 아니에요? 남자가 여자가 되다니. 이상한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그리고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희 가족 일에 대해 소문 내지 말아주세요. 부탁이 아니라 경고예요.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할 수도 있으니까요. 아줌마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슬금슬금 물러갔다. 나는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선희가 떨고 있었다. 소연 씨, 괜찮아요. 저런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소문이 퍼진 거였다. 집으로 돌아오니 민준이 현관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보, 회사에서 전화 왔어. 무슨? 누가 우리 집안 얘기를 알아. 상사한테 민준이네 시어머니가 트랜스젠더래요라고 말한 사람이 있대. 민준의 얼굴은 창백했다. 다들 쑥덕거렸어. 복도에서, 휴게실에서. 나한테 직접 묻지는 않지만 다 알고 있어. 여보. 소연아, 나 어떻게 해야 돼?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당하게 해. 우리 어머니는 잘못한 게 없어.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고. 하지만 사람들이 뭐래? 편견이 문제지. 우리 어머니가 문제가 아니야. 나는 민준을 안았다. 우리가 어머니를 지켜야 해. 어머니가 평생 우릴 지켜주셨던 것처럼. 민준은 내 품에서 조용히 울었다. 그날 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다. 소연아 시장에서 사람들이 쑥덕거렸어. 나한테 직접 묻지는 않지만 다 아는 것 같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예상했던 일이야. 언젠가는 알려질 거라고. 저희가 뭘 해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야. 그냥 민준이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었어. 민준이도 힘들어해요. 하지만 이겨낼 거예요. 우리 함께니까. 시어머니는 한참 침묵하다 말했다. 고마워, 소연아. 내가 우리 가족이 돼서.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보았다. 어둠 속에서 동네 불빛들이 반짝였다. 그 불빛들 뒤에서 얼마나 많은 소문이 오가고 있을까.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였다. 편견과 싸우는 방법을 나는 알고 있었다. 조용히, 꾸준히, 진실로. 민준이 내 옆에 섰다. 소연아, 미안해. 내가 이런 일까지 겪어야 하다니. 무슨 소리야. 우리 가족 일인데. 그리고 여보. 나는 민준을 똑바로 보았다. 어머니는 훌륭한 분이야. 그걸 세상이 모른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니야.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넌 맞아. 어머니는 내 어머니야. 그 말 속에서 나는 희망을 봤다. 조금씩 천천히 민준이 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제 남은 건 세 사람이 마주 앉는 일이었다. 현서, 선희, 그리고 민준. 한 아이를 중심으로 갈라졌던 세 사람이 다시 만나는 순간 나는 그 자리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소문은 조금씩 잠잠해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민주는 회사에 복귀했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조용히 집에 계셨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보, 나 오늘 선희 씨 만나러 갈 거야. 또? 응. 이번엔 제대로 얘기하려고. 민준이 이야기도 하고.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 물었다. 뭐라고 할 건데? 있는 그대로. 민준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그리고 만나고 싶어 하는지.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이 흔들렸다. 나도 궁금하긴 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왜 나를 버렸는지. 버린 게 아니야. 떠난 거지. 똑같잖아. 달라. 버리는 건 포기하는 거고, 떠나는 건 선택하는 거야. 선희 씨는 선택했어.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선택을. 민주는 고개를 돌렸다. 그래도 결과는 같아. 나는 엄마 없이 자랐어.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어떤 상처는 말로 치유되지 않으니까. 달빛에 가는 평일 오후라 한산했다. 나는 혼자 가게 문을 열었다. 어서 오세요. 아, 소연 씨. 선희는 반가우면서도 조심스러운 표정이었다. 혼자 오셨네요. 네. 오늘은 민준이 얘기를 하러 왔어요. 선희의 표정이 굳었다. 앉으세요. 차 드릴게요. 우리는 다시 마주 앉았다. 선희가 먼저 물었다. 민준이는 어때요? 소문 때문에 힘들어하죠? 힘들어해요. 회사에서도, 동네에서도. 하지만 그것보다 나는 선희를 똑바로 보았다. 민준이는 선희 씨를 만나고 싶어 해요. 입 밖으로 내진 않지만 눈빛에서 보여요. 선희의 손이 찻잔 위에서 멈췄다. 정말요? 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워해요.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떻게 대해야 할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선희는 창밖을 보았다. 35해 만에 아들을 만나는데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될까요? 안 되죠. 하지만 시작은 될 수 있어요. 나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민준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질문들을 적어온 것이었다. 민준이가 궁금해하는 것들이에요.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왜 민준이를 두고 떠나셨어요? 선희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시댁에서 저를 원하지 않았고 현석이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어요. 우울증인지 뭔지 몰랐지만 매일 죽고 싶다는 말을 했어요.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있으면 현서한테 부담이 된다고 했어요.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래서 저는 나가서 돈을 벌기로 했어요. 민준이를 데려갈 만큼 벌면 돌아오려고. 하지만 안 돌아오셨죠. 돈은 모았어요. 3년 뒤에. 하지만 그때 현서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민준이는 안정됐어. 지금 데려가면 혼란스러워할 거야 라고. 선희는 눈물을 닦았다. 현서 말이 맞았어요. 민준이는 새 환경에 적응했고 엄마에 대한 기억도 희미해졌을 거예요. 제가 나타나면 오히려 상처만 줄 것 같았어요. 그래도 보고 싶으셨을 텐데. 매일이요. 매일매일. 민준이 생일마다 케이크를 구웠어요. 초 하나하나 꽂으면서 기도했어요. 우리 아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라고. 선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 뒤편으로 갔다. 잠시 후 낡은 노트를 들고 왔다. 이거예요. 나는 노트를 펼쳤다. 매년 민준이 생일에 적힌 메모들이 있었다. 민준이 6살 마이너스 초콜릿 케이크 구웠음. 보내지 못함. 혼자 먹음. 민준이 10살 마이너스 딸기 케이크. 현서한테 사진만 보냄. 민준이는 모름. 민준이 15살 마이너스 치즈 케이크. 고등학생이 됐다고. 얼마나 컸을까. 민준이 20살 마이너스 티라미수. 성인이 됐다. 축하한다고 말하고 싶다.
매년 빠짐없이 35페이지. 나는 울컥했다. 이거 민준이한테 보여줘도 될까요?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번도 잊은 적 없다는 걸 알았으면. 선희는 노트를 만지작거렸다. 소연 씨, 제가 나쁜 엄마죠? 아니에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엄마예요. 그게 다예요. 선희는 한참을 울었다. 나는 그저 곁에 앉아 있었다. 한참 후 선희가 물었다. 민준이는 어떤 아이로 자랐어요? 착해요. 너무 착해서 걱정될 정도로. 남 눈치 많이 보고 자기 감정 잘 안 드러내고 아마 어릴 때부터 혼자 감당하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선희는 고개를 떨궜다. 제 잘못이네요. 아니에요. 그건 환경의 잘못이지 선희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민준이는 훌륭하게 자랐어요. 현서 어머니가 잘 키우셨어요. 현서는 좋은 부모였나요? 최고였어요. 민준이 도시락 매일 싸주고 학교 행사 빠짐없이 참석하고 아플 때 밤새 간호하고 사랑으로 키우셨어요. 선희는 안도한 듯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에요. 적어도 민준이는 사랑받으며 자란 거니까. 선희 씨 사랑도 받았어요. 멀리서지만. 나는 노트를 가리켰다. 이것도 사랑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사랑. 선희는 미소 지었다.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였다. 소연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민준이가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서 다행이에요. 저도 민준이 만나서 행운이에요. 우리는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선희 씨, 민준이랑 만나실 생각 있으세요? 선희는 오래 망설이다 대답했다. 무섭지만 만나야겠죠. 도망칠 수만은 없으니까. 현서, 어머니도 함께 만나시는 게 어때요? 세 분이서. 현서랑 저랑 민준이 셋이서요? 네. 각자 따로 만나면 오히려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차라리 한자리에서 다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선희는 두려운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언제가 좋을까요? 이번 주말이요. 우리 집에서 편한 곳에서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민준이는 동의했어요? 아직 말 안 했어요. 제가 설득할게요. 선희는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다. 민준이가 저를 거부하면요? 안 거부할 거예요. 힘들어 하겠지만 듣긴 들을 거예요. 그리고 선희 씨. 나는 선희의 손을 잡았다. 민준이는 알아야 해요. 자기를 낳은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래야 마음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어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노트를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35개의 케이크, 35번의 기도. 그것이 한 엄마가 할 수 있었던 전부였다. 민준이 현관에서 나를 맞았다. 어땠어? 좋은 분이었어. 민준이 닮았어. 뭐가? 조용한 것, 참는 것, 혼자 견디는 것. 민준은 아무 말 없이 거실로 들어갔다. 여보,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식사 한번 하자. 누구랑? 현서 어머니랑 선희 씨랑. 우리 넷이서. 민준이 멈춰섰다. 나보고 둘 다 만나라고? 응. 피할 수 없어. 언젠가는 마주해야 해. 민준은 한참을 침묵하다 물었다. 나한테 뭐라고 하려는 것 같아? 그 사람들.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그리고 너를 잃고 싶지 않다고.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무서워, 소연아. 나는 남편을 안았다. 나도 무서워. 하지만 우리 함께잖아. 내가 옆에 있을게. 민준은 내 품에서 한참을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만날게. 나는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이번 주 토요일 우리 집으로 오세요. 선희 씨도 오기로 했어요. 전화 너머로 시어머니의 떨리는 숨소리가 들렸다. 민준이는 동의했어? 네. 준비됐대요. 소연아, 고마워. 정말로. 천만에요, 어머니. 가족이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어둠 뒤엔 새벽이 온다. 이 가족에게도 그런 새벽이 올 거라 믿었다. 토요일, 세 사람이 한 식탁에 앉는 날. 만나지 못한 시간들이 마침내 마주하는 날. 나는 그날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토요일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집을 정리했다. 거실을 청소하고 식탁을 닦고 꽃을 꽂았다. 민주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여보, 괜찮아? 모르겠어. 떨려. 나도 떨려. 하지만 잘 될 거야.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단정한 옷차림이었다. 하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 든 가방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준이는 안에 있어요. 시어머니는 거실로 들어갔다. 민준이 일어섰다. 어머니, 민준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앉으세요, 어머니. 민준이 먼저 말했다.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다. 차 드릴게요. 나는 주방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다. 거실에서 두 사람의 대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저 무거운 침묵만 흘렀다.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선이었다. 안녕하세요, 소연 씨. 선이는 떨고 있었다. 손에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다. 민준이가 좋아할까 싶어서 딸기 케이크 구워왔어요. 고마워요. 들어오세요. 선이가 거실로 들어서자 공기가 더 무거워졌다. 시어머니와 선이가 눈이 마주쳤다. 현서, 선이.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만난 듯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그리고 선이의 시선이 민준에게로 향했다. 민준아. 선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은 선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안녕하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예의는 지켰지만 감정은 없었다. 앉으세요. 다들. 내가 중재했다.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나는 차를 따르고 케이크를 잘랐다. 하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다. 자, 그럼. 내가 입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는 서로를 비난하거나 따지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냥 진실을 나누는 자리예요. 각자의 이야기를. 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다. 현서 어머니부터 시작할게요. 괜찮으시죠? 시어머니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민준아, 내가 할 말은 하나야. 미안하다는 것. 그리고 시어머니는 민준을 똑바로 보았다. 나는 너의 부모 중 한 사람이다. 과거의 아버지였고 지금은 어머니다. 이름과 모습은 바뀌었지만 너를 키운 사람은 나야. 민준의 턱이 떨렸다. 왜 말 안 하셨어요? 왜 거짓말하셨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숨긴 거야. 두려워서 너를 잃을까봐. 전 어머니를 잃을 뻔했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진실도 다 잃을 뻔했다고요.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민준아,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최선이 거짓말이었어요? 최선이 살아남는 거였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매일 죽고 싶었어. 거울을 볼 때마다, 내 이름을 들을 때마다. 하지만 너 때문에 견뎠어. 너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는 주먹을 쥐었다.
그럼 지금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제가 알던 사람은 누구고요? 같은 사람이야. 그저 진짜 모습을 찾았을 뿐이야. 선희가 조용히 말했다. 민준아, 현서는 변한 게 아니야. 진짜 자기 자신이 된 거야. 민준이 선희를 보았다. 당신은요? 당신은 왜 나를 버렸어요? 선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버린 게 아니야. 떠난 거야. 똑같잖아요. 민준이 소리쳤다. 나한텐 똑같다고요. 결과는 같아요. 엄마 없이 자랐어요. 선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나는 너를 낳은 사람이야, 민준아. 10달 동안 뱃속에 품었고 너를 세상에 내보냈어. 하지만 키울 능력이 없었어. 왜요? 왜 키울 능력이 없었어요? 시댁에서 원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현서는 무너지고 있었어. 내가 있으면 모두가 불행해질 것 같았어. 선희는 가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다. 이거 봐. 내 생일마다 케이크를 구웠어. 35번. 한 번도 빠짐없이. 보내지 못했지만 매번 기도했어. 민주는 노트를 받아 펼쳤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며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게 뭐가 돼요? 이게 뭐가 되냐고요. 민준이 노트를 식탁에 내던졌다. 엄마가 필요했을 때 어디 있었어요? 학교 입학식, 졸업식, 아팠을 때, 외로웠을 때. 케이크가 뭐가 중요해요? 선희는 얼굴을 가리고 울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전 평생 궁금했어요. 왜 나한텐 엄마가 없는지. 다른 애들은 다 있는데 왜 나만 없는지. 내가 뭘 잘못해서 엄마가 떠난 건지. 내 잘못이 아니야. 선희가 외쳤다. 내 잘못이야. 나 때문이야. 내가 나쁜 아이라서가 아니야. 그럼 뭐예요? 전 뭐였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전 뭐였냐고요. 아버지는 어머니가 되고 엄마는 사라지고 나는 뭐예요? 나는 대체 뭐란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일어나 민준의 어깨를 잡았다. 너는 우리 아들이야. 내가 키웠고 선희가 낳은 우리 아들이야. 민준은 시어머니를 뿌리쳤다. 그럼 왜 말 안 했어요? 왜 다들 나한테만 숨겼어요? 무서웠어. 시어머니가 말했다. 너를 잃을까봐. 내가 날 이상하게 볼까봐. 내가 떠날까봐. 전 안 떠나요. 민준이 울며 소리쳤다. 전 어디도 안 가요. 하지만 진실은 알고 싶었어요. 내 가족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세 사람 모두 울고 있었다. 나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민주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전전 35해 동안 거짓 속에서 살았어요. 아버지는 죽었다고 알았고 엄마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다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이 아니야. 내가 말했다. 다른 방식의 진실이었어. 어머니는 진짜로 어머니가 됐고 선희 씨는 진짜로 멀리 있었어. 하지만 둘 다 널 사랑했어. 그건 거짓이 아니야. 민주는 나를 보았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소연아, 난 어떻게 해야 돼? 받아들여. 천천히. 한 번에 다 이해할 필요 없어. 민주는 한참을 울다가 시어머니를 보았다. 어머니는 정말 제 어머니예요? 그래. 너를 키운 사람. 내 도시락을 싸고 밤새 간호하고 내 학교에 갔던 사람. 그게 나야. 민주는 선희를 보았다. 당신은요? 나는 너를 낳은 사람. 떠났지만 한 번도 잊지 않은 사람. 민주는 고개를 떨궜다. 난 누구예요? 누구 아들이에요? 시어머니와 선희가 동시에 대답했다. 우리 아들이야. 민주는 그 말을 듣고 무너졌다. 테이블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나는 민준의 등을 쓰다듬었다.
시어머니와 선희도 다가와 민준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민준아. 정말 미안해. 민준은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 범벅 얼굴로 두 사람을 보았다. 전 시간이 필요해요. 이해하는데 얼마든지. 하지만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는 어머니예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시어머니는 울며 민준을 안았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준은 선희를 보았다. 당신은 뭐라고 부르면 돼요? 선희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내가 편한 대로. 선희 씨라고 불러도 엄마라고 불러도.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 주세요. 뭐라고 불러야 할지 아직 모르겠어요. 괜찮아. 천천히.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한참을 울었다. 케이크는 식었고 차는 식었지만 마음은 조금씩 녹아가고 있었다. 민준아, 내가 말했다. 넌 두 사람한테 사랑받으며 자랐어. 한 사람은 곁에서 한 사람은 멀리서. 그게 내 이야기야.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상한 가족이네요. 가족은 다 이상해.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완벽한 가족은 없어. 다만 최선을 다하는 가족이 있을 뿐이지. 선희가 케이크를 잘라 민준 앞에 놓았다.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민준아. 35번째. 민준은 케이크를 보며 미소 지었다. 쓸쓸하지만 따뜻한 미소였다. 감사합니다, 엄마. 그 말에 선희는 얼굴을 가리고 울었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어색했지만 조금씩 대화가 오갔다. 과거 이야기, 현재 이야기, 그리고 조심스럽게 미래 이야기까지.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히 어색했고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하지만 시작은 됐다. 세 사람이 한 식탁에 앉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다. 민주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지만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었다. 주말마다 시어머니를 찾아갔고 가끔은 선희의 제과점에도 들렀다. 어색했지만 관계는 천천히 쌓여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 말했다. 소연아, 제사 지낼 때가 다가와. 응, 알아. 시아버지 기일이지.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 물었다. 근데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하지? 아버지는 어머니가 됐는데. 나도 생각해 본 문제였다. 어머니한테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야겠지. 다음 날 우리는 시댁을 찾아갔다. 시어머니는 거실을 정리하고 계셨다. 어머니, 제사 얘기 좀 하려고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꺼냈다. 아, 기일이 다가오지. 시어머니는 차를 내오며 앉았다. 제사를 어떻게 지내면 될까요? 아버지 제사인데 어머니가 계시니까.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민준아, 제사는 기억하고 추모하는 자리야. 한현석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나를 기억하는 거지. 그 사람도 나였으니까. 그럼 제사상에는 한현석으로 올려. 그게 그 시절의 내 이름이었으니까. 하지만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한현서야.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둘 다 나야.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지방은 어떻게 써요? 고인의 이름으로 쓰면 돼. 한현서? 그게 맞아. 시어머니는 덧붙였다. 죽은 게 아니라 변한 거지만 그 형태로 살았던 시간을 기억하는 건 의미 있는 일이야.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그럼 호칭은 어떻게 할까요? 민준이가 뭐라고 부르는 게 좋을지. 시어머니는 민준을 보았다. 내가 편한 대로 불러. 어머니라고 불러도 엄마라고 불러도. 중요한 건 호칭이 아니라 마음이니까. 민준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저는 어머니라고 부를게요. 제가 알고 지낸 시간 대부분이 어머니로서였으니까.
시어머니는 미소 지었다. 고마워. 그럼 선희 씨는요? 시어머니가 물었다. 민주는 망설였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엄마라고 부르기엔 아직 어색해요. 서두르지 마. 관계는 천천히 만들어지는 거야. 나는 수첩을 꺼냈다. 그럼 이번 제사 때는 어떻게 할까요? 선희 씨도 초대할까요? 시어머니와 민준이 서로를 보았다. 초대하자. 민준이 먼저 말했다. 선희 씨도 아버지를 알았던 사람이니까. 그리고 우리 가족이니까.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야. 제사 전날 나는 우리 엄마한테 전화했다. 엄마, 내일 제사인데 올 거지? 그럼. 근데 소연아. 엄마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현서 씨 이야기 다 알게 됐어. 동네 소문으로. 응, 알아. 나도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 옛날엔 현석이었는데. 엄마 현서 어머니로 부르면 돼. 그게 지금 이름이니까. 근데 내 기억 속엔 현석이잖아. 기억은 기억이고 현재는 현재야. 지금 그 사람은 현서 어머니야. 엄마는 한참 침묵하다 말했다. 알았어. 나도 노력해 볼게. 근데 소연아, 현서 씨 힘들지 않을까? 동네 사람들 시선이. 힘들어 하세요. 하지만 견디고 계셔.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그냥 평범하게 대해주세요. 특별히 신경 쓰는 것도 피하는 것도 말고. 그냥 예전처럼. 알았어. 그렇게 할게. 제사 당일. 시댁 거실에는 제사상이 차려졌다. 시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놓였고 지방에는 고 한현석이라고 적혀 있었다. 우리 엄마가 먼저 도착했다. 현서 씨, 안녕하세요. 엄마는 자연스럽게 인사했다. 시어머니는 감사하다는 듯 미소 지었다. 미경 씨, 오랜만이에요. 도와드릴 거 있어요? 괜찮아요. 거의 다 됐어요. 이어서 선희가 도착했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 안녕하세요. 늦었죠? 아니에요. 딱 맞춰 오셨어요. 우리 엄마는 선희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소연이 어머니예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김선희예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엄마는 선희를 보며 뭔가 궁금한 표정이었지만 묻지 않았다. 제사 시간이 됐다. 5명이 제사상 앞에 섰다. 자, 절 올리자. 시어머니가 말했다. 우리는 함께 절을 올렸다. 시어머니, 민준, 나 그리고 조금 뒤에서 선희와 엄마도 절을 올리면서 나는 생각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각자에게 한현석은 다른 의미였다. 시어머니에게는 과거의 자신, 민준에게는 잃어버린 아버지, 선희에게는 옛 남편, 엄마에게는 동창생. 하지만 모두 같은 마음으로 절을 올렸다. 추모와 존중.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나누며 민준이 말했다. 어머니, 가족사진 찍을까요? 가족사진? 네. 이제 우리 가족 형태가 정해졌으니까.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찍자. 우리는 거실에 섰다. 민준이 휴대폰을 삼각대에 고정했다. 자, 다들 서세요. 어머니 가운데, 선희 씨는 옆에, 우리는 양쪽에. 잠깐, 나도 껴도 돼? 우리 엄마가 물었다. 당연하죠. 장모님도 가족이시잖아요. 5명이 나란히 섰다. 어색했지만 따뜻했다.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 찍혔다. 민준이 확인하더니 우리를 불렀다. 다들 보세요. 사진 속에는 5명이 웃고 있었다. 완벽하진 않았다. 시어머니는 약간 긴장한 표정이었고, 선희는 조심스러웠고, 민주는 어색했다. 하지만 함께 있었다.
이거 인화해서 거실에 걸어요. 민준이 말했다. 정말? 네. 우리 가족 사진이잖아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훔쳤다. 음복을 나누면서 우리 엄마가 말했다. 현서 씨, 나 하나 물어봐도 돼? 네, 말씀하세요. 고등학교 때 힘들었지? 시어머니는 잠시 놀란 표정이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많이. 미안해. 그때 몰랐어. 더 잘해줄걸? 아니에요. 그땐 나도 몰랐어요. 내가 누구인지. 엄마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현서 씨로. 시어머니는 울먹였다. 고마워요, 미경 씨. 선희가 조용히 말했다. 저도 민준이한테 물어봐도 될까요? 네. 내가 뭐라고 불렀으면 좋겠어? 민준은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했다. 엄마요. 선희의 눈이 커졌다. 정말? 시간이 좀 걸렸지만 당신은 제 엄마니까요. 낳아주신 엄마. 선희는 얼굴을 가리고 울었다. 그럼 어머니는? 시어머니가 물었다. 어머니는 어머니예요. 키워주신 어머니. 민주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전 두 엄마가 있는 거예요. 한 분은 어머니, 한 분은 엄마. 이상하지만 그게 우리 가족이에요. 나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다. 자랑스러웠다.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앉았다. 민주나 서류도 정리해야 할 것 같아. 시어머니가 말했다. 서류요?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거. 법적으로는 내가 내 어머니로 되어 있지만 선희도 내 엄마니까. 그게 가능해요? 어렵겠지만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변호사랑 상담해 보자.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소연아. 시어머니가 나를 보았다. 너한테도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우리 이렇게 모이지 못했을 거야. 천만에요, 어머니. 전 그냥 중간에서 다리 역할 한 것뿐이에요. 중요한 역할이었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준이 말했다. 소연아, 우리 아이 가지면 어떨까? 나는 놀라 민준을 보았다. 갑자기? 아니, 그냥 생각해봤어. 우리 아이가 이 가족의 다음 세대가 되는 거지. 그럼 이 복잡한 이야기도 그냥 우리 가족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 나는 미소 지었다. 좋은 생각이야. 그치? 아이가 할머니 둘, 할아버지 역할 한 할머니.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지. 복잡하긴 하네. 가족은 원래 복잡해. 민주는 내 손을 잡았다. 하지만 그게 우리 가족이야. 집에 도착해서 우리는 오늘 찍은 사진을 다시 보았다. 5명의 얼굴, 서로 다른 역사를 가진 5사람. 이거 현상에서 우리 집에도 걸자. 응. 사진 속 가족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가족은 혈연만으로 정의되지 않는다. 선택과 시간, 그리고 사랑으로 만들어진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히 어색했고 상처도 아물지 않았다. 하지만 함께였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호칭을 정하고 자리를 정하고 사진을 찍고 작은 것들부터 우리는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2달 후 민준의 생일이었다. 36번째 생일. 여보, 올해는 어디서 생일 보낼 거야? 우리 집에서. 가족들이랑. 민준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다. 어머니, 엄마, 장모님 다 초대할 거야.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내가 준비할게. 생일 당일 나는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했다. 민준이 좋아하는 잡채, 갈비찜, 샐러드. 시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소연아, 내가 도와줄게. 어머니, 괜찮아요. 아니야. 우리 아들 생일인데. 우리는 함께 주방에서 요리했다.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소연아, 요즘 동네 분위기는 어때?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처음엔 수군거렸지만 이제는 좀 잠잠해졌어요. 다행이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뒤집으며 말했다. 사실 걱정했어. 민준이가 회사에서 불이익 받진 않을까? 소연이 너도 힘들진 않을까? 괜찮아요. 처음엔 시선이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도 익숙해지더라고요. 정말? 네. 그리고 어머니 알아요? 며칠 전에 마트에서 아줌마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사돈댁이 대단하시다. 용기 있으시다고.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이었다. 정말? 네. 모든 사람이 편견을 가진 건 아니에요.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요리에 집중했다. 하지만 눈가가 붉어진 게 보였다. 초인종이 울렸다. 선이었다. 커다란 케이크 상자를 들고 생일 케이크 구워왔어요. 엄마 어서 오세요. 민준이 먼저 문을 열었다. 엄마라는 호칭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졌다. 민준아, 생일 축하해. 선이는 케이크를 내려놓고 민준을 안았다. 민준도 어색하지만 안아주었다. 이번엔 초콜릿 케이크야. 내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거. 기억하세요? 다 기억해. 내가 좋아했던 것들, 싫어했던 것들. 민준은 미소 지었다. 이어서 우리 엄마도 도착했다. 어머, 다들 모였네. 엄마는 선물 꾸러미를 들고 들어왔다. 민준이 생일 축하한다. 장모가 선물 하나 샀어. 고맙습니다, 장모님. 거실에 5명이 둘러앉았다.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했고 가운데 촛불 켜진 케이크가 놓였다. 자, 촛불 불자. 내가 말했다. 36개의 초는 너무 많아서 숫자 모양 초 3과 6을 꽂았다. 민준아, 소원 빌어. 시어머니가 말했다. 민준은 초를 바라보며 잠시 눈을 감았다. 무슨 소원을 빌까? 그리고 눈을 뜨고 말했다. 소원 말해도 돼요? 물론이지. 민준은 우리를 둘러보았다. 제 소원은 우리 가족이 계속 이렇게 함께 있는 거예요. 어머니, 엄마, 장모님, 그리고 소연이. 다 함께. 시어머니와 선이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리고 하나 더. 민주는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내년 이맘때쯤엔 우리 아기도 함께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얼굴이 빨개졌다. 엄마들은 환호했다. 진짜? 아기 계획 있어? 응, 준비 중이에요. 아이고, 우리 손주. 아니, 손자, 손녀. 엄마가 기뻐하며 손뼉을 쳤다. 민주는 촛불을 불었다. 5사람이 함께 축하해. 를 외쳤다.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우리 엄마가 물었다. 근데 애기 생기면 뭐라고 부르게 할 거야? 할머니가 셋인데.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다. 할머니, 그란마, 나나 뭐 이런 식으로. 민준이 농담조로 말했다. 아니면 큰할머니, 작은할머니? 그건 좀.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아이가 편한 대로 부르게 하면 되지. 중요한 건 사랑이니까. 선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아이한테 우리 이야기 할 거예요? 할머니 중 한 분이 트랜스젠더라는 거? 민주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말할 거예요. 나중에 아이가 이해할 수 있을 때. 어떻게? 있는 그대로요. 할머니는 옛날에 다른 모습으로 살았는데 진짜 자기 자신을 찾아서 지금의 모습이 됐어라고. 시어머니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민준아.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 우리 아이는 다양성을 배워야 해요. 할머니를 통해서요. 나는 남편이 자랑스러웠다. 그리고요. 민준이 덧붙였다. 아이한테는 비밀이 아니라 우리 가족 이야기로 가르칠 거예요.
부끄러워할 것도 숨길 것도 없으니까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우리 엄마가 말했다. 현서 씨, 나 하나 궁금한 게 있어. 뭔데요? 동네 사람들한테 일부러 설명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어?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궁금해하는 사람한테만 차분히 말할 뿐이에요. 굳이 공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 이건 제 정체성이지 선언할 사안이 아니니까요. 필요 이상으로 설명하거나 해명하고 싶지 않아요. 민준이 거들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물어보면 우리 가족 역사라고 말하고 궁금해하면 설명해주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현명하네.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공개가 목적이 되면 오히려 이상해지지. 그냥 자연스럽게 사는 게 최고야. 선희가 말했다. 저도 제 과점에서 그렇게 해요. 누가 물어보면 네, 민준이 엄마예요. 사정이 있어서 떨어져 살았어요 라고만 말해요. 더 이상은 설명 안 해요. 그게 맞는 것 같아. 시어머니가 말했다. 우리가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살면 되는 거죠. 우리 방식대로. 나는 이 대화를 들으며 생각했다. 이 가족은 공개를 선택하지 않았다. 대신 공감을 선택했다. 이해하는 사람들과는 관계를 나누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그나저나 민준이 말했다. 다음 주에 우리 가족 사진 좀 더 찍을까요? 제대로 된 스튜디오에서. 좋지. 모두가 동의했다. 그리고 그 사진을 거실에 걸어요. 당당하게. 민주는 벽을 가리켰다. 누가 우리 집에 와서 물어보면 우리 가족이에요라고 말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았다. 민준아, 정말 고마워. 내가 이렇게 받아들여줘서. 제가 고맙죠, 어머니. 평생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민주는 선희를 보았다. 엄마도요. 멀리서라도 저를 기억해 주셔서. 선희는 울먹이며 민준의 손을 잡았다. 앞으로는 가까이서 볼게. 자주 볼게. 네, 자주 보여. 그 순간 나는 이 가족이 치유되고 있음을 느꼈다. 완전하진 않지만 조금씩. 해가 지고 있었다. 창밖으로 노을이 보였다. 자, 사진 한 장 더 찍자.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다들 케이크 앞으로 모여요. 5명이 케이크를 중심으로 모였다. 민준이 가운데, 양옆으로 시어머니와 선희, 그리고 나와 엄마. 하나, 둘, 셋. 찰칵. 사진 속 5명은 웃고 있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민준이 사진을 보며 말했다. 이거 저장할게요. 그리고 액자에 넣어서 우리 집에 걸게요. 제목은 뭐로 할까? 내가 물었다. 민준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우리 가족. 그걸로 충분해요. 시어머니가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래, 우리 가족. 조금 특별하지만 우리 가족. 선희가 덧붙였다.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 가족. 엄마도 웃으며 말했다. 복잡하지만 우리 가족. 나는 모두를 보며 말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민주는 케이크에 남은 초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나를 키워준 어머니와 나를 낳아준 엄마 2분 덕분에 내가 여기 있어요. 그는 우리 모두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소연이 장모님, 우리를 이어준 분들, 감사해요. 그 말에 우리 모두는 울고 웃었다. 밤이 깊어가고 하나둘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됐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어머니. 그래, 너희도 잘 자라. 엄마도요. 응, 다음 주에 보자. 장모님도 안녕히 가세요. 그래, 다들 건강해라. 문을 닫고 나는 민준과 둘이 남았다. 여보, 좋은 생일이었어? 최고였어. 민준은 나를 안았다. 소연아,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우리 가족 이렇게 못 모였을 거야. 나도 고마워. 이렇게 용기 있는 남편이어서. 우리는 거실에 앉아 오늘 찍은 사진들을 다시 보았다. 웃는 얼굴들, 함께하는 순간들. 우리 아이 낳으면 민준이 말했다. 이 사진들 다 보여줄 거야. 그리고 말해줄 거야. 이게 내 가족이야. 조금 특별하지만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아이한테 가르쳐 줄 거야. 사랑은 여러 형태가 있고 가족도 여러 모습이 있다는 걸. 나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우리 아이는 행복할 거야. 이렇게 많은 사랑 속에서 자랄 테니까. 그러게. 할머니 둘, 할머니 역할 하는 또 다른 할머니, 외할머니까지. 사랑이 넘치겠어. 우리는 웃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다. 수많은 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다. 소연아. 응? 우리 가족 이야기 특별하지? 응, 아주. 하지만 이상하지 않아. 그냥 우리 이야기야. 맞아. 우리 이야기. 그날 밤 우리는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앞으로의 계획, 아이 이름, 가족 여행, 작은 일상들. 복잡하지만 아름다운,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한 우리 가족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이었다. 촛불이 꺼진 케이크 위로 달빛이 비쳤다. 36번의 생일을 지나 37번째를 향해 가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우리 가족은 함께 걸어갈 것이었다. 각자의 상처를 안고 서로의 손을 잡고 그렇게 우리만의 방식으로. 1년 후 할머니, 그란마. 아기 민서의 옹알이 소리가 거실에 퍼졌다. 시어머니와 선희는 아기를 양쪽에서 바라보며 웃었다. 우리 손녀 예쁘지? 할머니 닮았어. 그란마도 닮았어. 민준과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가족 사진이 걸린 벽 아래 새로운 사진 한 장이 추가되었다. 아기를 안고 있는 5명의 어른들. 복잡하지만 아름다운 우리 가족. 사진 아래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민서에게. 너에게는 할머니가 셋이야. 모두 다르지만 모두 너를 사랑해. 마이너스 엄마 아빠가. 그리고 그 아래 더 작은 글씨.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 민서는 새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자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다. 조금 특별하지만 무엇보다 따뜻한 이야기를.